대부분 접촉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에게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소의 합의금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분들은 합의를 안 하시죠? 못해도 200에서 300을 주장하거나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더 이상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소장을 보내오죠. 그럼 이제 소송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푸요보험사무소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 시간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으신 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어떠한 방법이 실익이 있을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나홀로 소송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과연 이 소송에서는 어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건지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제시하면서 소송을 걸어오는 걸까요? 대부분 접촉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3주에서 4주 정도 되면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까지 골절됐다는 얘기가 없거나 수술했다는 얘기가 없으면 보험사에서는 이분이 단순 염좌구나, 해봐야 디스크 정도 나왔겠네? 라고 판단해서 통상적으로 최소의 합의금으로 제한을 합니다. 보험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기는 한데 통상 120에서 사고 내용이 좀 크다 그러면 170에서 190 정도 맞춰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분들은 합의 안 하시죠? 못해도 200에서 300을 주장하거나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그럼 치료를 더 받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 의무기록질 한번 주세요 라고 할 텐데, 이제는 어차피 협의가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아픈데,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건데 왜 소장을 보내오는 건지 정말 답답하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소송이 들어왔으니 답변서 제출이라든지 서면 제출이나 또 반박할 근거 자료들도 준비해야 하고 골치 아프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내용이 1년에서 2년가량 치료받을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을요.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은 받아보시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서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사건은 소액재판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법원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얘기를 구구절절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다뤄온 보험사에서는 그간 유사한 자료라든지 판례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요목조목 다 준비를 해갖고 서면을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으로서 인터넷 찾아보고 한다고 해도 답변서나 서면을 이 쟁점 사항들만 집어서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서 또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 저 지금도 너무 아파요, 계속 치료받아야 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속여서 써줬어요 라고 했다가는 바로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치료기간 이후의 치료비는 당연히 환수 조치가 되고요, 거기에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대응한다고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보험사에서 환수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차라리 보험사에 주고 끝내는 것이 좋을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치료기간을 전체 인정받고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거기에 추가로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단연간 소송을 통한 경험으로 봤을 때 디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차량의 사고 정도, 피해자의 나이, 신체, 10년간의 치료 내용 등등을 통해서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사고가 기여한 바가 있다 라는 게 밝혀져야만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반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어떠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의 다친 정도에 대해서는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소제기 시점까지 치료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잘 주장해서 치료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한다든지 주치의에게 치료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질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임상적 상태, 그 치료가 필요했던 이유, 법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 그 의료행위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 치료가 정말 필요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치료비 반환을 막아야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치료기간과 치료비에 대해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내 과실만큼에 대한 치료비는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요. 대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따져보고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치료기간이나 치료비, 과실 비율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주장하여야 하고, 그게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또 진료기록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의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분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와 채무불이행제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교통사고와 보험을 전문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와 동시에 1차적으로 피해자의 의무 기록을 분석해서 마무리 성격의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반소 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인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참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만 진행할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받는 과정에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으신 후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소장을 받으신 상태라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부터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는 저희 포유법률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함께 고민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